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는 19명이 적발됐습니다. 창원 대단지 아파트인 유니시티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나는가 했지만 이번엔 주민투표 방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양산 소토초의 이전 문제를 두고 도교육청이 뒷짐을 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남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릴까요? 창원의 대단지 아파트인 유니시티가 주인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사 행렬이 이어집니다. 입주 개시 첫날 50여 가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7월까지 하루 평균 4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서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공공부지 쪽 부분이나 또는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나 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 환경이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창원 중심지 옛 39사단 자리에 들어선 중동 유니시티 규모는 무려 6,100가구. 창원 시내 올 한 해 입주 물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총 4단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10월까지 1, 2단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12월부터는 3, 4단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15%가 나흘 만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 분양도 몇 가구 빼고 모두 완료됐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6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수요자 저희가 사전 TM 조사한 결과 6월달에서 7월달까지는 40% 정도, 입주 지정 기간 내에는 80% 이상의 입주를 하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남 부동산 경기에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전문가가 적지 않습니다. 입주율이 높으면은 창원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구나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높아서 앞으로 그래도 활성화될 것 같고, 반대로 입주율이 뚝 떨어지면은 아직까지 창원의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구나 하는 그 기대 심리가 하락을 해서 그래도 앞으로 침체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0여 가구의 미분양을 가진 경남. 6,100가구의 물량 소화로 경남 부동산 경기의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공단 속 학교인 양산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첫 단추인 부지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양산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 소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박종훈 도교육감을 직접 찾았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는 온 마을이 다 공단이에요. 애들도 위험하고 또 차도 저렇게 다니니까 애들 걸어 다니지도. 위험하니까 데려다주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걸로 생긴 가늘이 아니고 외부적인 거. 소토초 학부모들이 이번엔 경남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학교를 옮겨달라며 김일권 양산시장을 만난 뒤 2주 만입니다. 자꾸 아이들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학부모들은 소토초 아이들을 교육청이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바람을 가지며 박종원 교육감이 소토초를 찾아 학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 감정평가부터 하겠다고 말한 것은 지난 4월. 감정평가 결과는 이미 2주 전에 나왔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학부모들이 직접 도교육감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공해와 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소토초의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이 할 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곧 있을 도교육청의 인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음 절차인 양산시와의 협의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너무 손을 놓고 있다,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도교육청이 움직여야 될 때다. 실제 도교육청은 먼저 양산교육지원청이 양산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지원청의 담당자가 바뀌면 학교 이전에 따른 비용 분담이나 학생 배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교육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넘게 공예학교라는 오명을 쓴 소토초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남도 교육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나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주민투표 방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6년째 예정 부진의 건립의 원안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 지난달 16일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 회의에서 7월 안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안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민투표 구역 지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범위에 대해 원안 추진 찬성 측인 거창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12개 읍면 전체를, 반대 측인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는 거창읍만 한정해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단 선정과 투표소 마련, 사전 공고 등의 과정을 봤을 때 7월 주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범대위가 법적 대의적 명분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관할 지역 전체로 하게 돼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그 특정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구치소가 지금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10여 개 읍면이 특정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창 군민 전체가 이런 주장에 대해 범대위는 지난 2014년 구치소 유치 과정 중 발생했던 가짜 서명부 논란을 우려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면 단위까지 확대할 경우 초기에 3만 유치 서명부 때 그 이장님들이 그 가짜 서명부로의 관련 점들이 우려되어 더불어만 실시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7월 초에 저희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이 가운데 거창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투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군의 입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갈등의 요지가 찬성층하고 반대쪽이기 때문에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차단이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입장이. 오랫동안 극심한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양분한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 우여곡절 끝에 나온 해법이 양보와 타협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구치소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 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들이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는 1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11명, 면허 취소 8명 등 모두 1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강화된 기준으로 6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경남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불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반쯤 김해 장유 방향 창원터널 입구에서 25톤 컨테이너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차량과 실려있던 물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약 40분 정도 차량 정체가 빚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2시 반쯤 창원 진해구 두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3층에 있던 작업자 8명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신모 씨 등 8명이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작업 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의 무상교육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먼저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6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며 도내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해당됩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결된 안을 교육감이 재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야대 학교 학생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야문화 도보순례 3박 4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도보순례는 가야대 학생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에 헌신한 애국 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창녕과 의령, 고령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순례길은 총 129.3km로 박진 전쟁기념관과 곽재우 장군, 백산 안희재 선생 생가를 탐방하고 금관 가야와 대가야 문화유적을 답사하게 되며 가야 문화 도보 순례는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당연히 길러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가야문화권 도보순례이기 때문에 지역 가야사회 또 역사에 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덥고 힘들겠지만 저희 가야대학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뭉쳐서 잘 이겨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적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26일 오후 2시 밀양 경남특수교육원에서 열리는 특수교육 수련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 팩토리 육성을 위해 독일을 방문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6일 오후 6시 반 거제 축협 하나로 컨벤션에서 진행되는 거제 해금강 로타리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4시 구 성광호텔에서 진행되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통영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2019 이탈리아 슬로시티 총회 및 독일과 영국 등 해외 선진도시 연수에 나섭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3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5시 대식 한우명가에서 열리는 용주면 박철생 부면장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동거창 농협에서 열리는 2019년산 거창 양파 대반 수출 선정식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2019 국가 서비스 대상 수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경남 지역은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높았습니다. 합천은 32도, 함안은 31도까지 오르며 더웠는데요. 다만 수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도 내려가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시작될 텐데요.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 외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목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았다 다가오는 주말에 또 한 번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